자, 세력의 입장에서 차트를 본다 하는 게 이제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종목마다요. 종목마다 주인이 다 있습니다. 주인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한 1998년 말, 1988년 말, 1989년 초, 요때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 한 30 몇 년 됐죠. 35, 6, 30, 5년, 예, 4년, 5년. 자, 요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느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식을 이렇게 이제 관련 일을 했으니까요. 어, 종목마다 이상하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종목마다 달라요. 또 패턴들이. 왜 다를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마다 조금 다르고요. 뭐 달라요. 그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다를까 했을 때 이 종목에 어떤 주인들이 다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종목의 주인들이. 종목의 주인이 다 다른데 이 주인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주식이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종목의 주인이 성격이 급하고 한 사람들은 이 종목도 급하게 움직이고 급하게 빠집니다. 근데 어떤 주식은 좀 스무스하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건 주인이 결국 종목 자체의 어떤 특성을 자꾸 처음에는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이 종목을 만지는 이 터줏대감들이 성격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은 종목만 보고 냅다 공부를 한다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보다도 어떨 때는 이 주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주인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이 주인의 생각, 습성, 특징 이런 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투자 수익에 더 된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문제는 종목이야 우리가 다 같이 볼 수가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주인은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주인을 주인이 뭐 만나 줍니까 우리를? 그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이래 하면 그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작전 세력이 만약 이 주인이 작전 세력이라면 큰일 납니다. 아예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세력 또 주인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도 세력이 될 수가 있고요,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뭐 기관도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큰 손들, 개인 큰 손들도 종목의 주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갖고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의 주인은 외국인이겠죠. 예. 외국인이 한 51.몇 프로, 뭐 51, 2%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결국 절반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 삼성전자가 움직이려면 외국인이 사에 올라가는 거고 외국인이 팔면 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이때 그 말하는 세력입니다. 기관들은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해서 뭐 과거에 뭐 전통적으로는 뭐 블루칩 정도, 그죠? 블루칩이라고 명명하는 그런 정도, 전자의 초대형주 밑에 쭉 급들 정도 기관들 투신이나 또 이런 쪽에서 좀 만질 수 있는 정도의 볼륨이 있는 것들은 기관들이 뭐 주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 뭐 중소형 개별주 정도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큰손이 주인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터줏대감들입니다. 터줏대감들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먹고 보면은 우리가 이 터줏대감들의 주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이 주인의 의도를 벗어난 행동을 주인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 손실로 이어질 겁니다. 벗어난 행동하면은 제 말씀은 손실일 겁니다.
그 주인의 의도와 뭐 맞는다. 예. 주인의 의도와 딱 들어맞는 행동을 했다. 사든지 팔든지 했다면은 이익으로 이제 귀결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주인의 생각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저 주인의 우리 만나줄 이유도 없고요. 또 주인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차트를 볼 수밖에 없는데 차트에는 주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이 있더래요. 명확하게 100%는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힌트를 준다 이거예요. 그거를 보자.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이 주인의 생각, 세력의 입장에서 차트를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말씀은 그러면 세력의 일반적인 행태를 알아야 되겠죠. 이 주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뭐 외국인을 분석하고 뭐 그럴 이유는 없고요. 뭐 아주 큰 주식들 뭐 이렇게 블루칩 이런 거는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닐 겁니다. 조금 우리가 그래도 만질 수 있는 중소형 개별주나 이런 정도 선에서 이제 세력의 입장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막 큰 손들의 어떤 행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큰 손들을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하면은 매집 단계를 거칩니다. 매집을 합니다. 얘들. 우리 일반 투자자하고 다른 점이 이 매집 단계가 있다. 우리는 매집 단계 이런 거 없죠. 우리가 무슨 돈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매집하고 시간을 투여하고 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세력들 주인들은 그 종목을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집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 다음에 띄우기를 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돈이 들 겁니다. 띄우기 단계를 합니다. 그러면 매집하고 띄워가지고 자선사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팔아먹으려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분산 단계, 팔기, 분산, 뭐 팔기, 뭐 이렇게 해도 뭐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세 단계를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매집을 할 때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같이 매집하면 됩니까? 그래도 되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돈의 여유가 있고 뭐 맷집도 있고 하면은 뭐 같이 매집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쟤들이 매집합니다 하고 매집하지도 않고요. 또 매집의 기간도 길고 좀 지루하고 또 매집을 해서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집 단계에서는 우리는 전혀 들어가면 안 되죠. 아까 잔치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집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가 이 집에 신고 안 하고 들어오면요 바로 매맞습니다. 이런데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이때는 언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면 띄우기 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띄우기 할 때 이게 잔치집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는 게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매집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볼 때, 요 기간이 오랜 기간이 겁니다. 근데 오랜 기간이라고 해서 뭐 아주 뭐 몇 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길고요. 제가 볼 때는 짧게는 한 달 반, 내지는 석 달, 짧게는 한 달 반, 석 달 정도의 흐름을 보면은 매집을 하고 있다. 좀 물론 저거보다 더 길긴 한데 오랫동안 그 터줏대감들은 일단은 주가 띄우기 전에는 반드시 미니멈 한 달 반 내지 석 달간의 요 사이 정도의 매집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준비를 하는 거죠. 잔치 준비를 할 때는 우리가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요 기간을 잘 생각하시고요. 요 기간 동안에 저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많은 물량을 삽니다. 사야 한다. 근데 주식을 많은 물량을 사게 되면 주가가 가만히 있습니까? 올라가죠. 당연히 주식을 사게 되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기간을 갖다가 길게 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사기 위해서는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조금씩 사는데 사서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뺍니다. 주식을.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흔들기를 합니다. 흔든다 그러죠. 개미 떨기라 그러죠. 파리떼들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럼 주가를 떨굽니다. 떨궈야지 자기들은 많은 물량을 그 다음에 싸게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당연히 이럴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약에 정말 돈 많은 세력이라면은 그래 안 하겠습니까? 남들 좋은 일 시킬 일이 있습니까? 자선사업 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건을 싸게 많이 구입을 해놓고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흔들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흔들고 이 못된 놈들 중에서는요,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요 기간 동안에 매집을 합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빼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 꺼라 이거죠. 얘들은. 내 혼자서 물량을 모으는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이에요. 잔치 준비를 할 기간이니까 손님들은 오지 마세요. 이 기간입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물량 모을 때까지는 주가를 절대로 띄우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못된 놈들은 막판에 띄우기 전에는 한번 뺍니다. 이렇게. 한번 빼버립니다. 자기 갖고 있는 물량이 있는데 또 빼버립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티던 이 사람들 여기서 다 떨려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형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매집 기간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 있으면 고생만 진탕합니다. 여기서 버티고 그 니각이나 내각이나 버티다가 뺄 때 못 버티고 다 떨리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데 기웃거리면 안 되고 누가 해야 되냐면은 요 뺄 때요. 요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즉 어떤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웬 떡이냐 하고 사야 돼요. 이때는 빼준다. 땡큐. 그죠? 이때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트레이딩 할 사람들은 이게 얼쩡거리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도 없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오랜 기간 동안 왜 이런 주식을 쳐다보겠습니까? 관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저런 주식은. 그냥 있다가 신호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관찰에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관찰 단계도 아니고 그냥 같이 무관심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그 단계니까. 이때를 우리는 그 세력들은 베이스 물량이라고 해요. 그들은 베이스 물량을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얼마만큼 베이스 물량을 많이, 얼마만큼 베이스 물량을 싸게, 요게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면, 잔치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띄우기에 들어갑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할 때 맨 첫 단계가 뭐냐면요. 개인들이 못 따라오도록 갑자기 띄웁니다. 강하게 띄웁니다. 갭으로 상승시키고 강하게 양봉을 내면서 확 올립니다. 그래야지 못 따라오거든요. 여기 흔들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올려버립니다. 가격만 강하게 올려버리죠. 띄웁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띄울 때 이제 거래가 아무래도 붙을 수밖에 없죠. 강하게 이제 주가가 띄우면 아니면 좀 더 매집이 잘 된 것들은 물량이 없으니까 거래가 많지도 않아요. 워낙 물량이 죽어 있으니까 저 가격대에는 점으로 띄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쨌든 이 물량 띄우기에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가 대부분은 장대 양봉을 딱 그려줍니다. 장대 양봉을 한 개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없던 거래가 여기서 불뚝 솟습니다. 그동안의 거래가 이렇게 잠잠하게 오랜 기간 갔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런 장대 거래에 장대 요런 봉이 하나 딱 솟습니다. 그래 되면은 우리는 이때부터 관찰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알 수가 없죠. 언제 불뚝 솟을지 이걸 어떻게 뭐 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스타트를 할 때 요때는 우리가 관찰을 해가지고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야 돼요. 일단은. 그 종목들이 관심 종목은 최소한 100개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래서 매일같이 100개 정도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매일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장 끝나고 나서 그 차트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몇 개 종목 사놓고 뭐 나는 뭐 다른 거 아무 관심 없어.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장기로 내가 뭐 어떤 그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종목 뭐 하지 말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효율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소한 100개. 옛날 제가 증권회사 있고 할 때는 또 그 방송을 그때 할 때는 한 지금보다도 수가 적었지만 한 600개, 700개 정도를 매일같이 본 것 같아요. 장 끝나고 나서 쭉 봤습니다. 지금 한 100개 정도는 좀 줄여서 여러분 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장 끝나면은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뭐 지금 우리 같은 전문가들한테 종목 몇 개 얻어서 그걸로 뭐 쉽게 투자하려고 뭐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홀로 서기를 결국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뭐 회비 내면서 그 종목 받아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뭐 이게 크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 청기 누스리라 그랬죠. 제 모든 노하우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하시면은 굳이 회비 낼 필요 없이 혼자서 다 하면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노력. 100개 정도의 100여 개 정도의 이 종목은 관찰 종목에 넣어놓고 매일같이 관찰을 하면서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100개를 다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죠. 또 그런 돈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두 개, 너댓 개, 한 10개 정도만 잡아내도 거기에서 이익을 어쨌든 많든 적든 내어가면서 꾸준하게 구자 수익을 올려나가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부터 그거를 관찰 종목에 넣어야 되냐면은 띄우기 초기 단계, 한참 띄우고 나면 안 되고요. 한참 띄우고 난 것들은 안 되고 띄우기 초기 단계부터 해서 이제 관찰 종목에 넣어야 됩니다. 관찰 종목 수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관찰만 하다가 대부분 다 넘어갈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관찰할 거는 하자 이거죠. 좀 저런 종목들이 관찰을 하다 보면요. 어떤 섹터들이 보입니다. 지금 최고의 섹터들은 2차 배터리 종목이죠. 한참 이제는 이 띄우기 단계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 이쪽은. 그게 말고 스타트를 하는 종목부터 관찰하자는 거죠. 이왕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베이스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가를 띄워야 되거든요. 띄울 때 당연히 주가만 띄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띄웁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에는 뭔가 찌라시가 돌고 뭐 이제 이유가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띄울 수는 없어요. 이 친구들도 뭔가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이 되든 재료가 되든 뭐 테마가 되든 뭐든지 뉴스거리가 되든 이런 게 있어야 이걸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잔치상에서 잔치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죠. 결혼식이면 결혼식 그죠? 뭐 그런 또 명분이 있었고 뭐 돌잔치면 돌잔치 명분을 있었을 때 잔치가 벌어진 거죠. 아무런 명분이 없는데 잔치를 벌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은 이제 조금씩 이제 알려지게 되겠죠. 그건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 말고 나중에 이제 퍼뜨리는 거겠죠. 그래서 재료 뉴스 듣고 재료 듣고 테마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차트 매매의 기본적인 자세 중에서요. 굳이 알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데는 그냥 눈과 귀를 닫아라.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그게 알게 되면은 내 마음이 오히려 더 급해지고 막 이렇게 그죠? 선입견이 생기게 되고 나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예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트만 보고 세력의 생각만 쫓아가 보자 이거죠. 그러면 어떤 순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빨리 과거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아, 얘가 매집을 했냐? 그 매집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는 차트를 보면서 차트는 과거니까 볼 필요 없다. 그걸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 이거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때부터 관찰을 할 때 뭘 관찰을 하냐면은 일단 과거를 빨리 보라. 이때부터. 그때 아 매집을 했나 안 했나? 매집을 흔적이 있나 없나를 보고 아 매집된 주식이구나. 이게 판단이 있으면은 요 이 띄우기 거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가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 내가 처음에 갈 때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관찰부터 하다 보면은 기회를 한 번 더 줄 겁니다. 그 주게 된 이유는 또 뒤에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쭉 하다가 이때 이제 그다음부터 관찰을 하다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이제 거래 이야기할 때도 드릴게요. 요거 오늘 지금은 세력의 형태를 말씀드리니까 자, 요까지 이제 요걸 이제 운용 물량이라고 합니다. 운용 물량으로 돌립니다. 운용 물량을 투입합니다. 얘들이 띄웠다가 이제 베이스 물량 매집 끝나고 나서 이제 돈이 있어야 띄우는 거니까 운용 물량으로 띄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는 주가가 쭉 올라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치에 오면은 분산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때 많은 개미들이 당합니다. 이때쯤 되면요. 소문이 파다해지고 개미들은 확신이 들게끔 하고 여기저기에서 이 주식이 좋다, 왜 좋으나에 대해서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 귀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아 그때부터 사야 되겠다 하는 욕구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 맨날 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사면 못 빼기게끔 이렇게 하는 단계에 왔었을 때에 이제 이때부터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세력들은 음흉하게 팔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팔아나갈 겁니다. 어떻게 파냐면은 이때 베이스 물량, 운용 물량이 아니고 회전 물량을 돌립니다. 요거 회전 물량을 돌립니다. 뭐냐면은 지금 어느 순간에 주식을 막 세력이 팔면 또 바로 눈치채겠죠. 그죠? 눈치챌 겁니다. 그럼 같이 뭐 주식을 누가 사줘야 팔죠. 세력 입장에서도 눈먼 돈들이 눈먼 개미들이 눈먼 기관들의 자금들이 사줘야 얘들이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팝니다 하고 표시를 내버리면 누가 삽니까? 그래서 표시 안 나게 회전을 돌린다는 겁니다. 회전을. 뭐냐면은 내가 100만 주를 팔고요. 100만 주를 팔고 하면 주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50만 주 가지고 주가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만 주 팔아먹은 거죠. 그것도 그 다음날 또 뭐 10만 주를 팔아먹고 5만 주를 또 사서 좀 올려놓고요. 막판에 관리를 하는 거죠. 종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뭐 이런 식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팔아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차트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쌍봉을 그릴 때가 많습니다. 한번 하다가 한번 처음에 파니까 주가 좀 떨어지겠죠. 사줘야 돼요. 또 사줍니다. 사주면 또 이 올라갑니다. 모조리가 쳐지고 여기에서 또 팔아주니까 또 빠지겠죠. 그럼 이때쯤 되면요. 매집의 기간이 있었듯이 요 매도의 분산의 기간이 돼서 상당 부분 물량이 떨구어지면은 그때부터 과감하게 나머지 물량 때리면서 주가를 못되게 다 팔아 제끼면서 주가를 쑥 밀어버립니다. 다음에 또 자기 또 해먹어야 되니까. 이게 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실수하냐면은 여기에서 실전적인 면에서 이 매집 단계에서 기웃거리다가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띄우기 단계에서 너무 늦게 들어가서 좀 실패할 경우가 있고요. 분산 단계에서 확신에 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크게 물릴 때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입니다. 주식 상담하시는 분들 주식 하면은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물렸느냐 하는 거 보면 다 요 케이스에 다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세력들의 일반적인 행태, 세력들의 음흉한 속내, 또 좋게 말하면 세력들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힘들어진 겁니다.